네, 20대 직장인분의 고민글인데요. 대드님 20대 중반 직장인인데요. 저는 왜 항상 소개팅만 했다 하면 애프터가 안 될까요? 키도 182에 얼굴도 나쁘지 않거든요. 직장도 괜찮고요. 근데 남중 남고 공대 출신이라 여자들과 친해질 기회가 없이 대학을 졸업해서 그런지 소개팅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같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저한테는 호감이 있는 느낌이었는데 소개팅 자리가 끝나고 나면 애프터가 안 된다는 건 저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대디 형은 예고 출신이시고 결혼도 하신 분이니 이런 저 같은 남자들을 위해서 여자의 마음을 잡는 꿀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특히 소개팅 자리에서 외모도 괜찮고 직장도 나쁘지 않은데 이런 연애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또 그리고 생각보다 여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여자들은 다 남자가 키 크고 잘생기고 뭐 좋은 직장에 집안도 좋아야 되고 연봉도 높고 그런 남자만 원한다. 그리고 솔직히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춘 남자가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으며 또 그런 남자가 있다 한들 그런 남자에게 비빌 만한 조건을 가진 여자분 또한 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디까지나 그냥 이상형은 이상형뿐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그렇게 막 생각보다 여자분들 눈 높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나이를 먹을수록 느끼는 건요, 세상에는 그렇게 막 대단한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 정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업을 가졌어도요, 막상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면요 정말 매력이 없고 별로인 사람도 많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도 결핍이나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만한 그런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인성이 더러운 사람도 많고요. 분명한 건요, 모든 걸 갖춘 남자는 정말 드물다. 예고 여자 동창들, 대학교 여자 동창들 전부 다 결혼했는데 어떤 사람이랑 결혼했으며 그동안 어떤 남자들과의 만남을 가져왔는지 거의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오랫동안 사귄 남자건 지금 결혼한 남자건 그러니까 처음부터 엄청 호감이 가고 반하고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관계가 발전된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대부분은 딱히 처음부터 내 스타일도 아니었고 뭐 그렇게 마음에 드는 조건 아니었는데 나한테 하는 이것을 보고 갑자기 호감이 생기고 그 호감으로 인해서 관계가 싹 트으면서 관계가 발전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호감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 오빠가 비싼 차를 몰고 날 데리러 왔을 때 그러면 뭐 인당 몇십만 원 하는 오마카세를 데리러 갔을 때 물론 그런 거에 확 넘어가는 그런 여자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지만 그런 것도 처음에 잠깐 넘어가는 거지 그 후에 남자의 행동에 이것이 없다면 그런 것도 별로 감흥이 없고 매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이것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이란 바로 감성입니다. 감성. 이 여자분의 마음을 얻으려면 본질적으로 이 감성을 건드려줘야 돼요. 감성을 건드리지 못하면 아무리 멋져 보이는 오빠라도 관계가 깊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연애라는 건 본질적으로 설득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타인을 설득하기 위한 3요소를 이야기했는데 바로 에토스, 태도, 파토스, 감성, 로고스, 논리인데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무리 좋은 태도와 논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감성을 건드리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 경험상 여자는 남자가 100만 원짜리 선물 해줬을 때보다 이 남자가 날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관찰하고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그 0.1초의 찰나에 심장이 뛰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알고 있냐고? 제가 이걸 몰랐으면 30대 초반에 무일푼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가진 거라고는 이 귀한 얼굴밖에 없었던 제가 어떻게 지금의 아내분과 결혼했겠습니까? 다 감성을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또 그리고 그 감성이 거짓이 아니라 정말 진심이었기 때문에. 자, 너무 잡소리가 길었는데요. 40대 중반인 제가 수많은 여성분들과의 수다와 상담과 이 경험을 통해서 정립한, 여자분들은 절대 말해주지 않지만 받으면 무조건 감동하는 한 끗 차이 필살기 4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소개팅의 필살기 4단계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여자분에게 호감받으려면 꼭 해야 하는 게 뭐라고 했었죠? 이 잘생기고 키 큰 건 나중 문제다. 일단 옷과 이 헤어를 깔끔하게 청결하게 다듬고 당당하게 행동해라.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오늘의 영상은 별 효과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조건을 갖춘 후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적용시켜야지 효과가 있다는 거. 첫 번째, 이거는 조금 오글거려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하라면 해 그냥. 자, 첫 번째, 상대방이 도착했을 때 자리에서 일어서는 매너. 남자가 보기엔 이게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근데 효과는 진짜 만점이다. 최소 깊은 만남으로 발전되기 전에, 또 그리고 처음 만나게 되는 소개팅 자리다, 아니면 너무 마음에 드는 여자와의 첫 데이트다, 그러면 무조건 하시길 바랍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자가 도착했을 때 그냥 앉은 채로 가볍게 손만 흔드는 남자와 가볍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고 자리를 안내하는 남자, 이거 정말 차이 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하게 뭐 예의를 차리라는 걸 넘어서서 당신이 오는 것을 귀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환대의 메시지를 건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오늘 나와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포인트는 너무 폼 잡으면서 느끼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그냥 자연스럽게 반가움을 표현하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제 지인분 중에서 남자분과의 소개팅을 잡았는데 만나기 전에 카톡이 뜨기 때문에 얼굴이 보이잖아요. 근데 카톡의 사진을 보고 솔직히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래서 별로 안 나가고 싶었는데 그 주선자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나갔는데 그 남자분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이렇게 핸드폰을 보는 것도 아니었고 창밖을 보면서 앉아있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가게 들어가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입고 있던 자켓 단추를 잠그면서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라고 반겨주는데 일단 거기에서 그냥 호감이 확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도 이런 행동이 왜 특별하냐,
뭐냐면요, 사실 이렇게 하는 남자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 남자분의 그런 행동으로 내가 특별대우 받는 느낌 있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좋은 기운이 또 좋은 자리로 이어지면서 대화도 잘 풀리고 해서 며칠 안 돼서 사귀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군다나 여성분들이라면요,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는 느낌이 든다면요, 감정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와이프도 저 처음 봤을 때 이런 저의 행동으로 인해서 되게 호감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행동도 뭐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한다? 그렇죠. 깔끔하고 청결한 옷과 헤어스타일. 얼마나 깨끗해. 넷플릭스 드라마 퀸즈 캔빗을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주인공과 친구가 바에서 뒤에 테이블에 있는 남자분들과 대화하려고 가는데 남자 두 명이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옷을 고쳐 입고 의자를 내어줍니다. 이렇게 여성분이 왔을 때 자리에서 일어서서 환대하는 행동은 서구에서는 굉장히 잘 배운 행동으로 기본적인 에티켓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사연자분 나중에 또 소개팅 자리가 있다면요, 꼭 먼저 도착하셔서 여자분이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서서 반갑게 맞이해주는 거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소하지만 섬세한 세심함. 이거 진짜 중요한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두리뭉실한 거 아닙니까? 그럴까봐 내가 자세하게 뭐가 섬세한 세심함인지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이 사소하지만 섬세한 세심함은 사실 저의 무기였습니다. 그동안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30대 초반에 와이프랑 첫 데이트할 때 당시 와이프는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던 분이었고 저는 가게를 하고 있었지만은 너무 장사가 안 돼서 모아놓은 돈 다 까먹고 이 사실상 가게를 정리해야 되는, 돈도 없고 차도 없고 뭐도 없던 가진 거라고는 이 귀여운 미소밖에 없던 터라, 그래 내가 이번에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섬세한 세심함만이 살 길이다. 근데 이것도요, 너무 오버스럽게 부담스럽게 하면 안 돼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티 안 나게 무심하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건 소개팅이든 데이트 할 때든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자, 식당에서 밥 먹는다고 해봐요. 일단 상대방 앞에 포크랑 나이프, 수저를 가지런히 놔줘야겠죠. 물도 따라주고. 좀 생각이 없는 남자들은 자기는 배고프다고 해서 허겁지겁 다 먹고 젓가락 내려놓고 있고 잘 먹었다 하면서 여자분이 먹는 걸 그냥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이거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럽고 싫거든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상대가 한 입 먹을 때 나도 한 입 먹고 상대방이 말을 시작하면 나도 젓가락을 잠깐 내려놓고 대화에 집중해주는 센스, 한마디로 속도의 동기화. 이런 행동은 남자가 지금 나랑 같이 호흡하고 나한테 지금 맞춰주고 있구나라는 안정감이 들기 때문에 설레는 감정이 들기 시작해요. 여자분이 입에서 음식을 씻고 있는데 대뜸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 여자분은 대답하기 위해서 음식을 급하게 씹어야겠죠. 상대방이 물컵이 비어있다면 바로 채워주고, 상대방이 입에 뭐가 묻었거나 흘렸다면은 바로 티슈 건네주고. 이 포인트는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금 이 남자가 나를 되게 신경을 써주고 있구나라는 그 감성을 건드려주는 거죠. 이것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너무 오버스럽게 물 다 드셨네요. 제가 채워드릴게요. 이렇게 느끼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주면 됩니다. 대화가 시작됐을 때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액정이 바닥으로 가게끔 탁자에 엎어놓는 거예요. 생각보다 여자분들이 남자의 이런 행동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고 지금은 당신에게만 집중하겠다는 이 비언어적인 메시지인 거죠. 상대방은 그 행동 하나에 이 사람이 지금 이 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구나라고 느낌이 들겠죠. 상대방이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화 진동이 울려요. 그러면 그냥 가볍게 뚝 꺼주는 단호함. 이런 매너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카페에서 찬 음료 마실 때 컵 겉면에 물방울 맺히잖아요. 그대로 건네게 되면은 손이 젖잖아요. 컵 홀더나 냅킨 한 장을 감싸서 밑에 깔거나 감싸서 건네주는 거. 여자분들은 이런 작은 부분에서 나는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해야 한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오버하지 말고. 또 길을 같이 걸을 때도 나보다 상대방의 발걸음의 속도에 맞춰주는 세심함. 그리고 자연스럽게 남자가 차도 쪽으로 서는 거. 또 계단 올라갈 때 내가 먼저 올라간다든가, 또 택시 탈 때 문을 먼저 열어주는 그런 짧은 배려들. 제가 살면서 느낀 여자분들은 정말 남자의 그 사소한 행동 하나에 정이 털리는 일도 생기지만 또 그 반대로 정말 이런 사소한 세심함에 확 호감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신경 쓰고 있다면요, 이런 사소하지만 섬세한 세심함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관심과 애정만 있다면.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이 신뢰라는 큰 감정이 되면서 이 사람하고는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도 되겠다 라고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하죠. 이 스몰 토킹의 비법, 질문과 나의 이야기 7:3의 비율을 유지해라. 근데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들도 그 남자와의 대화, 데이트가 재미가 없고 지루하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 정말 매너가 좋고 세심하고 다 좋은데 너무 재미가 없네 라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약속을 잡기가 어려워지고 더 발전적인 관계로 가는 게 어렵겠죠. 이 데이트의 목적이란 그 상대방을 알아가는 그 과정도 있지만 결국 그 사람과의 있는 시간이 즐거워야 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 경험상 주변에도 보면은 남자 외모가 진짜 별론데 예쁜 분과 잘 만나는 경우는, 물론 그 남자의 배경, 직업 이런 것도 무시 못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재밌게 해줘서 다음에 또 만나고 싶게 하는, 마음에 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 여자분이 남자분에게 재미를 느끼는 건 그 남자가 말을 청산유수같이 잘하고 개인기를 잘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분이 생각하는 유머 감각이 있고 재밌는 남자는 바로 스몰 토킹이 잘 통하는 남자이냐 안 통하는 남자이냐, 여기서 갈립니다. 여자분과 애프터에 성공하고 더 깊은 관계로 가고 싶다면요, 그 대화의 티키타카가 생명이고 그 티키타카란 스몰 토킹이고, 그 스몰 토킹을 잘하기 위해선 질문 7, 나의 이야기 3 혹은 8:2의 비율로 가져가라. 여자분들의 가장 큰 즐거움
즐거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다예요, 수다. 제 아내도 베스트 프렌드 분이 있는데 전화만 했다 하면 그냥 1시간이 기본이고 또 그 와중에 끊을 때 되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하지. 참 보면 신기한데 정말 신기한 게 와이프랑 친구분이 대화하는 걸 자세히 들어보면요, 별 이야기도 아닐 뿐더러만 둘이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둘이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또 대화가 돼.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이 수다는요, 단순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친구와의 정서적인 안정감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 대디님,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여자분하고 스몰 토킹을 잘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자분과의 스몰 토킹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이걸 자랑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스몰 토킹의 황제거든요. 전 놀이터에서 우리 아이 친구들 어머니나 할머니들이랑 벤치에 앉아서 한두 시간 잘 떠들어요. 전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처음 보는 분이든 아는 분이든, 그러니까 술 안 마시고도 카페에서 기본 2시간은 얼마든지 즐겁게 대하는 건 자신 있어요. 왜냐면 제 성격 자체가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서 그러거든요. 사실 스몰 토킹을 잘하는 건 말주변이 필요 없어요. 포인트는 상대방이 즐겁게 떠들 수 있을 만한 주제거리에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자, 이런 거죠. 어머님, 철수가 그렇게 배드민턴 잘 친다면서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때부터 막 이야기를 하세요. 아, 철수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신경이 좋았고 또 우리 남편도 운동을 오래 했어서 같이 배드민턴도 많이 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가만히 듣고 있다가 진짜요? 남편분이 어떤 운동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철수 아빠가 러닝을 오래 해서 마라톤 풀코스도 뛰고요. 와, 마라톤 풀코스를 뛰세요? 와, 장난 아니다. 그럼요, 철수 아빠가 철인 3종 경기도 나갔어요. 철인 3종 경기요? 와, 아, 남편이 SSU에 나왔어요. SSU?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가 끊이지 않고 흘러갑니다. 이 대화가 계속 끊이지 않는 이유는요, 상대방의 이야기, 게다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를 제가 먼저 던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여자분에게 있어서 자랑할 수 있고 관심이 있는 주제의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좋아요. 이건 여자분도 마찬가지고 남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것들은 그 여자분의 인스타그램을 미리 훑어보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그 대화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거든요. 이것만 잘하시면 세는 시간은 어떤 여자분을 만나더라도 신나게 웃고 떠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이란 것도요, 주말에 뭐였어요? 아, 직업은 뭐예요? 이런 좀 어떠세요? 아, 고향이 어디예요? 이런 정보성 질문만 던지면요, 이건 대화가 아니라 약간 취조 느낌이 들어요. 그 질문할 때도 그 사람의 감성을 건드리는 질문이 좋아요. 제가 놀이터에서 아이의 친구의 할머니와도 대화 잘하는데, 할머니 지금도 너무 고우셔서 옛날에 진짜 인기 많았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신나서 막 떠드세요. 내가 예전에 명동에서 무슨 일 했었고 어떤 것도 했었고 어떤 남자 만났었고 이야기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여자분과의 데이트할 때도 감성을 건드리는 질문하면서 감정과 이유를 묻는 게 좋아요. 한 예로요, 만약에 그 여자분의 인스타그램 보니까 강아지와 노는 사진을 자주 올리고 또 예전에 한번 보니까 유기견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다. 그러면 강아지와 유기견 봉사에 대해서 질문 던지는 거예요. 제가 인스타 보니까 강아지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강아지가 반겨주면 어떤 느낌 들어요?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강아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러면 나중에 같이 키우는 강아지랑 같이 한강공원에 가거나 애견 카페 같이 가요라고 자연스럽게 애프터로 연결될 수가 있고, 인스타 보니까 유기견 봉사활동도 가셨던데 어떤 계기로 가시게 된 거예요? 라고 질문하고, 또 거기에 봉사활동 갔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유기견 봉사활동 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랑하고도 싶은 이야기일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주제인 거죠. 상대방이 좋아하는 주제이고 공감받고 싶은 주제이니까. 이렇게 강아지와 유기견 봉사의 주제만으로도 1시간은 기본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질문을 받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그 상대방은 무의식 중에, 아, 이 남자는 내 세계를 궁금해하는구나, 이 공간은 내가 주인공이어도 안전한 공간이구나 라고 느끼면서 이것이 큰 호감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취향과 감정을 묻는 질문치를 던지면 상대방은 신나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호응해주면서 중간중간에 그 이야기에 맞는 질문만 던진다면요, 그 여자분은 그 남자분을 재미있고 유머가 있는 남자로 생각을 해요. 그 와이프가 저랑 처음 데이트할 때 저의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기를 할 때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내가 경청해주는 모습, 그 송아지 같은 순수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런 순수한 송아지 눈빛에 대비되는 팔뚝, 물론 그런 저의 행동도 와이프가 너무 마음에 들었었고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나의 그런 행동이 진심으로 보였겠죠.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상대방의 이야기만 듣는다면요, 상대가 지치거든요. 10에서 2, 3 정도는 나의 이야기도 함께 하는 게 좋다. 자, 이러한 감성을 건드리는 주제는 얼마든지 있어요. 이 감성적인 질문이란 그 질문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 좋은 감정이 들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여행했던 곳 중에서 어디가 가장 좋았는지, 왜 거기가 가장 좋았는지, 그 지역만의 감동 포인트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또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또 서울에서 남들이 모르는 본인만의 좋아하는 카페나 공간이나 식당이 있는지, 거기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거기에 가면 어떤 감정이 드는지, 또 어떤 영화나 드라마 봤을 때 가장 마음이 흔들렸는지, 가장 감동했는지, 또 MBTI만으로도 최소 1시간은 떠들 수 있는 소재가 되고요. 또 운세나 사주는 믿으시는지, 귀신은 믿는지, 전생은 믿는지, 또 사주 봤을 때 기가 막히게 맞힌 부분이 있었는지, 본인만의 좋아하는 어떤 음악 장르가 있는지, 어떤 뮤지션이 있는지, 그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야기를 했을 때 할머니에 대해서 추억을 물어보고 할머니 어떤 점이 너무 좋았었는지, 이렇게 할 이야기가 무궁무진 많은데도 여자분을 만나면
할 이야기가 없다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 상대방에 대한 관심 부족이거나 노력 부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마음에 들고 싶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노력해야죠. 뭐 이런 스몰 토킹이 좋은 게 자연스럽게 다음 데이트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다음에 저랑 같이 가요가 되고,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고 하면 다음에 저랑 그 가수 공연 같이 가요라고 할 수도 있고,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 스몰 토킹, 질문과 나의 이야기 7대3 비율 유지하면서 감성을 건드리는 질문을 해라.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데이트 시작할 때 그 매너도 중요하고 중간중간에 티키타카 하는 그 스몰 토킹도 중요하지만, 역시 그에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끝맺음이겠죠. 끝맺음. 이 끝맺음을 못해서 다 잘 해놓고 망치는 분들이 많아요. 바로 데이트하고 헤어질 때 안전하게 챙기는 모습. 이거를 못한다면요, 아무리 데이트 잘했어도 점수가 많이 깎입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이 데이트의 끝맺음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여자분이어도요, 이 마음속에는 남자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집 앞까지 걸어서 바래다 줬다. 상대가 빌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보고 안녕 하고 갈 게 아니라 현관문 닫히는 소리나 도어락 잠기는 소리까지 확인하고 발걸음 돌리는 거죠.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이런 행동 중요해요. 만약에 지하철 출구에서 헤어졌다. 그러면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고 인사하고 바로 발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가 계단 밑에까지 가는 걸 보고 간다든가, 아니면 개찰구 앞에까지 같이 가든가. 자, 만약에 택시를 잡아줬다면 바로 택시만 태워주고 들어가세요 라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택시가 출발할 때까지 지켜봐 주는 거. 만약에 차로 태워줬다면 상대방이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들어갈 때까지의 시간만큼 잠깐 기다렸다가 이제 출발해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 이건 플러팅이 아니라 진짜 안전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지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늦은 시간에 대중교통이 아슬아슬하게 끝나가는 시간이면요, 사람도 많고 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카카오 택시를 불러주는 센스. 이때도 주소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혹시 집 근처에 역이나 큰 건물이 있는 게 있냐라고 물어봐주는 센스. 자, 그러한 센스와 배려들이 쌓이고 쌓여서 호감이 되고, 그 호감이 발전이 되고 사귀게 되고 결혼까지 가더라. 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정리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가 옷과 헤어가 깔끔하고 청결하게 하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행동은 상대방이 도착했을 때 자리에서 일어서는 매너를 보여준다든가, 또 식사나 데이트할 때 세심하게 챙겨주는 섬세함, 끊이지 않는 스몰 토킹으로 즐겁게 해주고, 마지막 헤어질 때는 최대한 보호받으면서 귀가한다는 느낌을 준다면, 그 어떤 여자분이 이 남자분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을 재간이 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어떤 분의 호감을 얻고 싶다면, 이건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똑같은데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자신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이걸 가감없이 드러내고, 결국 진짜 중요한 건 상대방에 대한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점수 따기 위한 기술, 작업, 플러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상대에게 마음이 있고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면 그런 눈빛과 행동에서 진심이 나올 테고, 상대방은 그 진심을 귀신같이 알아보더라. 시대가 바뀌어도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고 생각하고요. 황금 같은 20대 시절에 꼭 예쁜 사랑, 예쁜 연애 많이 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